예,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박상현 경정입니다. 제가 자기 소개를 할 때마다 느끼는데 저희 센터 명칭이 좀 긴데요. 어느 단어 하나 버릴 것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저희 센터의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저희 센터의 설치 배경 및 추진 경과와 운영 현황을 설명드리고 센터에서 수집한 데이터 분석 결과 및 활용 사례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 배경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특히 2017년부터 센터 설치 직전 연도인 2021년까지 5년 동안 피해액이 약 214% 정도 증가하면서 날로 심각성을 더해갔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범죄 특성상 범행 과정에서 다양한 금융통신 수단을 활용하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는 역할별로 다양한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범죄 피해 신고는 경찰 112, 그리고 전화번호 변작 등 제보는 키사의 118, 그리고 계좌 관련 상담은 금감원 1332 등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부처별로 신고 창구를 직접 찾아서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또 접수를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전화금융사기 수법은 계속해서 지능화되고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 기관에서 별도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사기 데이터를 취합하고 공유해서 입체적이고 통합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영국에서는 사기정보분석원, 싱가포르에서는 사기대응센터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처럼 범정부 합동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2022년 1월 27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경찰청, 과기부, 금융위, 금감원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경찰청에 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에는 통합대응센터 설립 준비단이 발족을 했고 4월 28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에서는 경찰청 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조기에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후 약 1년 2개월간 준비기간을 거쳐서 2023년 7월 20일에 개소 및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요. 단계적으로 접수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 개소식 행사를 거쳐서 2023년 7월 20일에 10월 4일에 정식 운영이 개시가 됐고요. 지난달에 정식 운영 6개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해서 센터 설치 및 운영의 근거 규정으로 삼고 있었는데요. 올해 2월 27일에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 개정돼서 근거 규정이 법률로 격상이 됐습니다. 개정법은 8월 28일에 시행될 예정이고 법률과 함께 시행할 대통령령 제정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센터에는 경찰청 소속의 경찰관, 임기제 공무원과 함께 키사, 금감원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 있습니다. 총 22명이 일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통신 3사 직원 6명도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22명의 현재는 센터장이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이 겸임하고 있는 그 센터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21명이 있고요. 추후 센터 발전을 위해서는 별도 과로 격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은 신고가 80%가 집중되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야간과 휴일에는 센터 설치 이전과 같이 112, 182, 118 등 기존 시스템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센터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 접수의 일원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신고 창구가 112, 118, 1332 등으로 분산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전화 신고는 112로만 하시면 원스톱으로 처리가 됩니다. 범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관이 출동해서 초동 조치를 하고 센터는 계좌 지급 정지 등 이제 추가 피해 방지를 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현재는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로 통일되어 있는데요. 현재 센터에서는 이제 통합 신고 홈페이지 대응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게 완료되는 대로 저희 센터로 온라인 신고도 일원화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국민 입장에서는 신고를 여러 군데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하는 편리함이 있고요. 또 범죄 예방 측면에서도 피싱 범죄 대처하는 시간이 크게 감소합니다. 계좌 정지, 전화번호 정지, 소액 결제 차단 이런 조치들을 센터에 파견된 직원들과 그리고 각 기관에 구축된 핫라인을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고되고 제보된 데이터는 저희 센터에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모인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통신사기 예방 수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고 제보 건수가 같은 사건 저희가 집계했던 피해 건수의 1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피싱에 노출된 모든 국민들이 제보를 하진 않습니다. 저희도 문자 받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 범죄 규모를 정확히 알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도 그동안 저희가 알고 있었던 피싱 피해보다 최소한 14배 이상의 많은 미수 범죄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고 제보 데이터는 가장 빠르게 피싱 조직의 범행 시도 증감과 최신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를 면밀하게 수집 분석해서 피싱 범죄 예방과 수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최신 수법과 변종 수법에 대해서 분기별로 대국민 예경보를 발령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부고장, 관세청 등 스미싱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했고요. 아직 못 받아본 분도 계실 텐데 수신 대상은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최근 들어서는 부고장 사칭 문자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정식 운영 6개월간 데이터 분석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는 정식 운영이 시작한 2023년 10월 4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총 12만 8,483건, 일일 평균 1,053건 상담을 처리했습니다. 이게 월별로 편차가 있는데 특히 설 연휴가 있던 2월에는 약 40%가량 전월 대비 신고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주로 중국에 있는 피싱 조직도 춘절 연휴가 있어서 휴업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좀 되고요. 다시 3월에는 평균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상담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고요. 신고 창구는 경찰 112로 연결되는 전화가 절반가량 됩니다. 다만 아직도 118이나 1332 등 타 기관을 통한 신고 비중도 한 35% 정도 되고 있고요. 센터 대표 번호인 1566에 1188로 직접 신고하는 비중도 한 9%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균 3분 43초 정도인데 신고자가 설명을 잘 이해를 못하거나 매우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한 2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 상담 건수가 계속 올라가고 폭주하는 것에 비하면 불만 민원도 월 1회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비교적 양호한 상담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3월에는 바로 옆에서 돕는 것처럼 차분하게 상담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 편지를 직접 민원인이 적어서 저희 센터로 배달이 오기도 했습니다. 신고 제보를 종류별로 살펴보면요, 역시 보이스피싱이 약 3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끼 문자와 스미싱은 전화번호만 문자에 나와 있으면 미끼 문자고 악성 앱 설치 링크가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 스미싱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시기에 따라서 10%에서 25%까지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끼 문자와 스미싱을 합쳐보면 약 40%가 넘는 비율인데 점점 더 전화보다 문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스미싱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요, 시기에 따라서 특정 유형의 문자 발송이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연말 연초에는 부고장 비율이 크게 오르고요. 이게 파란색이 부고장인데 작년 연말에 아주 크게 올라갔다가 이제 감소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연금공단이나 건강검진 비율도 높아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좀 속을 만한,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시기를 주로 이용하는 특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신종 유형으로 저희가 확인한 것이, 여기서 저 녹색 선을 보시면 퍼센트 자체가 엄청 높지는 않은데 쓰레기 투기가 아예 없다가 거의 없다가 1월 달에 많이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쓰레기 무단 투기 민원 영상이 촬영됐으니까, 그리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까 확인을 해보라, 이런 스미싱 문자인데 이게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2월 들어가지고 교통범칙금, 과태료 통지서 등 교통민원 스미싱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주황색 꺾은 선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속을 수 있는 수법이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피싱 유형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사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공기관 사칭 트렌드를 보면 검사실을 사칭한 문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언론 등에서 검사실 사칭 문자를 주의하라는 보도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인지 최근 들어서 검찰 사칭 비율은 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파란색 꺾은 선인데요. 반면에 경찰을 사칭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은 인터넷 검색으로 직제표나 검사 성명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검사 이름을 사칭해가지고 더 믿게 만드는데, 경찰은 그게 좀 어렵기 때문인지 가상의 경찰관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수사대 오충윤 건감, 화성경찰서 고대성 경위 등 이제 쓰이는 이름들은 엄청 많은데, 그렇게 가상 경찰관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법원과 관세청 사칭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 밖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거의 다 사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감원, 국세청, 우체국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사칭 유형을 분석해 보면은 역시 그 해외 카드 발급이나 결제 대금 등 카드사 문자 사칭이 단연 높은 비율로 보이고, 그 다음으로 대출과 관련된 은행, 대부업체 순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의 분석 결과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이렇게 피싱 제보된 번호를 서울청에 있는 분석 전담팀으로 보내고요. 이용 중지에 필요한 번호를 식별해서 과기부에 이용 중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지된 번호가 6개월간 총 13,693건이고 저희 경찰청 전체 이용 중지 실적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사자료 활용인데요. 대표적으로 여죄 파악, 영장 신청, 혐의 판단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대포폰을 관리하는 중개 조직이 검거되었는데, 이때 피의자가 사용했던 대포폰 번호를 저희 센터 제보 데이터와 한번 대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은행 직원을 사칭해서 보이스피싱을 시도했던 미수 범죄들이 추가로 확인이 돼서요. 이거를 구속영장의 보강 증거로 활용을 해서 결국 피의자를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물론이고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서도 피의자가 범죄에 사용한 전화번호에 대한 상담 내역을 저희 센터에 요청하는 경우가 다수 있고요. 센터에서 상담 내역을 회신하면 수사기관에서는 그것을 수사 및 기소의 보강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112에서 출동해서 사건을 처리하는데, 나중에 저희 센터 상담원이 다시 연락을 해서 사건 진행 상황 및 추가 피해 예방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후속 상담은 수사 중인 사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 경찰관 위주로 하고 있고, 6개월간 총 5,491건, 월 평균 915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센터 신고 제보를 통해서 확인한 신종 투법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워낙 다양한 수법이 있고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표적인 방식 몇 가지만 보겠는데요. 먼저 영화평론 사칭입니다. 그 메신저를 이용해 가지고 영화평론 설문조사를 한다고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접근을 한 다음에 간단한 질문에 답하면은 이제 현금을 주겠다면서 이름, 은행 이런 거를 적게 하고 실제로 입금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신뢰를 형성한 다음에 영화 사전 예매권을 구입을 하면 수익을 붙여서 정산해주겠다고 해서 이제 본격적인 고액 입금을 유도하는 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화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람잡이들이 쫙 붙어가지고 믿을 수밖에 없는, 아까 서준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심리적인 그런 장치를 아주 치밀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카카오 이벤트 사칭 방식은 카카오페이에서 송금이 왔다는 문자를 이 왼쪽 화면처럼 전송을 해가지고 링크를 클릭하게 하는데요. 이 클릭을 하면 오른쪽 사진처럼 이제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는 악성 앱이 설치가 되고요. 개인정보 유출 등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시험이나 이벤트 등에 실제로 참여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한 피싱인데요. 생동성 시험 보상 사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라고 두 약이 체내에서 흡수되는 비율이 동등한지 확인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임상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실제로 참여한 사람에게 사례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서 이 왼쪽 화면에 있는 것처럼 문자로 신청서를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상세하게 적어서 주면 구체적인 개인정보가 피싱 조직에 넘어가서 범죄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 화면은 이제 인스타 이벤트 사칭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벤트 참여를 하기 위해서 댓글을 달았던 사용자들에게 그 DM을 통해서 접근을 해서 이게 공식 계정인 것처럼 해서 각종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뭘 더 주겠다 해서 또 개인 정보를 탈취해가는 그런 범행 방식입니다. 최근엔 또 센터에 관련된 피싱도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센터 직원을 사칭하는 것도 제보가 들어왔고 또 센터 번호를 차단하라는 요구도 지금 받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센터 초기에는 피싱범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피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제 계속 저희의 그 상담 대응 방향만 염탐하는 듯한 그런 통화도 저희가 전화를 받아서 저희가 좀 피싱범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최신 트렌드들이 있다는 걸 설명드렸고요. 다음으로 저희 센터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국민 예경보는 꾸준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분기에는 부고장 관세청 사칭을 주의하라는 문자를 보냈었고요. 2분기에는 최신 경향으로 확인된 쓰레기 투기 교통 위반 고지서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려 합니다. 이 문자 발송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통신사별로 조금씩 시기가 다른데 아까 이항용 원장님께서도 문자 받으셨다고 문자를 받으셨다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12 외의 신고 창구로 접수되는 신고가 여전히 한 3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피싱 신고는 112라는 점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신고 창구의 일원화와 원스톱 처리라는 센터의 설립 취지를 더욱 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센터의 상담 인력 부족으로 평일 주간에만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언론 등에서 야간과 주말에는 상담 공백이 아니냐 이런 좀 지적 또는 비난성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센터 인지도가 지금 향상이 되면서 상담이 계속 증가를 해서 응대율이 처음 센터 설치됐을 때 90%대에서 지금 70%대까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싱 전화를 받은 국민 입장에서는 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그 통화 중에서 전화가 연결되지 않아서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애가 탈지 참 저희도 참 공감이 되고 안타깝고요. 따라서 이제 상담 인력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관계부처와 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궁극적으로는 24시간 운영하고 응대율도 지금보다 더 끌어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키사, 금감원 그리고 통신 3사에서 저희 센터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데 금융권에서는 파견자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신고 전화를 받으면 다시 은행으로 그걸 연결을 해서 지급 정지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다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등에서도 센터에 인력을 파견을 해주시고 또 전산망도 연결을 해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보다 좀 신속한 원스톱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건 좀 향후에 금융권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대응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통신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 대응보다는 선제적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범죄 특성상 피해가 이미 일어난 뒤에 수사를 해도 검거가 쉽지 않고요. 어렵게 검거를 해도 피해 회복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앞으로 피싱 예방의 허브로 저희 센터가 좀 발전하려는 그런 좀 청사진을 그리고 있고
현재 센터를 뭐 상담 콜센터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그것은 이제 저희 최종 목표의 좀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통합 대응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 지금 통신사 삼성전자하고 협업을 해서 또 저희 인터넷진흥원 키사하고 협업을 해서 피싱 간편 제보 또 긴급 차단 시스템을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은 이제 통신 사기에 이용된 번호를 국민이 쉽고 빠르게 제보를 하고 센터에서는 더 신속하게 공유하고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에는 한 30% 이상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신고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각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더 강화를 해서 피싱 관련 각종 데이터를 유관기관과 더욱 신속하게 공유하고 분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이후에는 AI 모델을 더욱 고도화해서 상담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학습시키고 그를 통해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 대응을 더욱 자동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경찰청에 비록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통신사기 대응은 경찰뿐 아니라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과제라는 데 공감하실 것으로 믿고요. 원스톱 통합 대응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관련 공공기관은 물론 금융권과 통신사에서도 나와 계신데요. 부디 앞으로도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파견이나 사업 참여 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